안녕하세요. 세렝게티 올빼미 프로젝트 지원자 정재욱입니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네트워크 분야에서 주로 등장하는 주제인 로드 밸런싱입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로드 밸런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웹서버를 구축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까요? 클라이언트가 한두 명처럼 적다면 부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서버는 여유롭게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음과 같이 클라이언트가 많아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수천만 명이라면 더 이상 서버는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숫자가 늘면서 부하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해결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스케일업과 스케일아웃입니다. 먼저 스케일업의 경우에는 기존 서버의 성능을 높이거나 아예 훨씬 고사양의 하드웨어로 대체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케일아웃은 서버의 개수를 늘려 여러 대의 서버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이죠. 이 중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서버의 입장에서 무중단 서비스를 운영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스케일 아웃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대의 서버를 운영하려면 외부에서 트래픽이 들어올 때 이를 적절하게 나눠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바로 로드 밸런싱이라고 부릅니다. 로드 밸런싱이란 말 그대로 부하 분산,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청을 서버들에게 적절히 구분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나 장치를 바로 로드 밸런서라고 부릅니다. 하드웨어 장치로는 레이어 4, 레이어 7 네트워크 스위치가 일반적으로 로드 밸런싱을 수행한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로드 밸런싱은 다음과 같이 NAT 방식을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트래픽을 공인 IP 주소로 레이어 4 스위치가 받으면 같은 내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서버로 패킷의 목적지를 변경해 이를 받은 서버가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NAT란 패킷의 출발지나 목적지 IP, 포트 등을 변경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왼쪽에서 로드 밸런서 역할을 수행하는 L4 스위치가 트래픽을 받고 나서 내부망 내의 각 서버로 패킷의 목적지를 변경했죠. 로드 밸런싱이 동작하는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로드 밸런서는 어떤 방식을 통해 어느 서버로 부하를 할당할지 결정할까요? 다양한 로드 밸런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라운드 로빈 방식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식인데 요청이 들어오면 순서대로 서버에 할당시키는 방법입니다. 사진에서 사람들이 서버라면 순서대로 돌아가며 채택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리스트 커넥션 방식입니다. TCP/IP에서는 통신을 시작할 때 3웨이 핸드쉐이킹을 통해 커넥션을 행성하죠. 로드 밸런서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서 중계를 하는 중간자 위치에 있으면서 커넥션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각 서버에 형성되어 있는 커넥션 정보를 확인하고 가장 커넥션이 적은 서버를 부하가 가장 덜하다고 판단해 요청을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오래 머물고 언제 연결이 해제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앞서 본 라운드 로빈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레이티오, 가중치 방법입니다. 여러 대의 서버를 운영하면서 각 서버의 성능이 동일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각 서버의 성능을 고려해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를 고려해 각 서버가 가질 수 있는 커넥션의 비율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부하를 할당하는 방식이 바로 레이티오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서버의 응답 속도를 기준으로 응답 속도가 빠른 서버를 여유가 있는 서버로 구분해 부하를 할당하는 패스티스트 방법과 사용자 IP를 해싱해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마다 항상 같은 서버로 연결되도록 구성하는 소스 방법이 있습니다. 로드 밸런싱을 수행하는 방법을 5가지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 이외에도 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드 밸런서의 장애 대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로드 밸런서는 여러 대의 서버를 중개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로드 밸런서도 트래픽의 규모가 많거나 노후화에 따라 장애가 발생할 수 있겠죠.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발생한다면 전체 서버와의 네트워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애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드 밸런서의 장애 대비는 일반적으로 이중화 방식을 통해서 대비를 하는데요. 이처럼 액티브 로드 밸런서와 패시브 로드 밸런서를 구성해 이중화합니다. 동작하는 방식은 액티브 로드 밸런서가 작동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패시브 로드 밸런서와 함께 헬스 체크,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러다 액티브 로드 밸런서, 메인 로드 밸런서가 동작하지 않으면 그때 VIP를 패시브 로드 밸런서로 변경해 그때부터 패시브 로드 밸런서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분야에서 자주 다뤄지는 주제인 로드 밸런서에 대해 존재 이유부터 역할, 동작 방식, 장애 대비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